안녕하세요. 이현진 평가사입니다. 이번 우리 생동차로 합격하신 두 분 여자 평가님 모시고 인터뷰를 준비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왼쪽 분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33기에 생동차로 합격하게 된 평가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직장을 병행하다가 한 1년 4개월 안팎으로 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스터디 외에는 모두 온라인으로 참가를 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33기 이번에 합격하게 된 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작년 한 5월까지 회사를 다녔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전업으로 했고 그 전에 이제 기본 강의를 조금 들어놨었고 전업으로 했고 이쪽 신림동 와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감정평가사 시험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다음에 준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부동산에 관심이 좀 있었어가지고 이런 직업을 알게 됐고 조금 회사 생활에 회의감을 느낄 때 좀 준비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사전에 조금 강의를 들어봤었고요. 그러면서 이 공부가 맞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나 그런 거 전혀 없었고 원래 전공은 사회학 쪽이어서 베이스는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회사에서 감정평가를 좀 다루는 그런 업무를 조금 했었고 그러고 이제 좀 아무래도 그냥 사기업의 한계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게 돼서 이제 그럼 이제 평가사 시험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도 전공이 완전 무관한 전공이어서 사실 뭐 회계나 경제 이런 거를 할 때 좀 많이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베이스가 없어도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베이스 없이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러면 하루 공부 시간이나 뭐 순공 시간 루틴도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전업으로 했었고 순공은 제가 아침에 한 8시 반쯤 나와서 점심 저녁 먹고 잠깐 뭐 요가 정도 하고 하는 거 말고는 한 밤 10시, 11시까지 공부를 계속 했었습니다. 저는 이쪽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독서실 문 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리 싸움 비슷한 게 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자리 차지하기. 네, 좋은 자리. 고정석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서 거기가 한 7시 반에는 늦어도 열기 때문에 그때 와서 밤에 한 10시 20분쯤에 항상 집에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는 뭐 점심 짧게 먹고 저녁은 거의 안 먹었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그냥 계속 책상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자유석이어가지고 좀 일찍 나가는 그런 네. 그렇게 됐네요. 네, 오히려 운동력이 됐다. 그러면 우리 이제 시기별 공부 방법도 궁금해요. 그래서 생동차를 도전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 거는 6월부터인데 이제 6월이기 때문에 1차를 하긴 좀 애매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2차를 먼저 시작을 했고 근데 그 전에 회계랑 경제는 조금 들어놓긴 했었어요. 직장 병행하면서. 그래서 그 기본 강의를 빠르게 다 듣고 회계 경제는 하루에 한 1시간? 한 2시간 정도 투자해서 문제는 계속 풀었었고 그 외에 1차는 안 하고 2차만 계속 하다가 이제 점점점 한 10월, 11월쯤 되면서 1차 비중을 높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6월부터 전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일단 2차를 먼저 했고 그리고 이제 연기 스터디 할 때쯤에 이제 회계랑 경제 문제풀이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쯤 되면서 이제 1차 비중 서서히 줄이면서 이제 민법이랑 관광법 같이 하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 거의 1차에 거의 매진을 했던 것 같아요. 1차 시험 전까지는. 그러고 이제 1차 끝나고는 또 이제 2차만 계속 하게 되고. 그럼 우리 평가사님 울산에 사시잖아요. 네. 그래서 법규 단과를 온라인 패키지로 쭉 들으시고 스터디도 온라인 첨삭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법규 단과 활용 방법 이런 것 좀 궁금해요. 저는 일단 온라인으로 들었던 이유는 강의를 빨리 듣고 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게 저한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강의는 최대한 빨리 듣고 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평가사님 단과를 들으면 이제 문제를 계속 주시고 자료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 번 풀어보라고 그 이제 월마다 사이클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저는 계속 여러 번 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평가사님 핵심 정리 활용법이나 어떻게 자료를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 이현진 평가사님 카페에 있는 목차집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목차집을 보면은 이제 그 거의 서브처럼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A급들을 먼저 추린 다음에 A급을 이제 서브 형식으로 저만의 방법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계속 달달달 외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스터디 일단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하고 그러고 이제
혼자 좀 머릿속으로 목차를 짜본 다음에 그러고 이제 예시 답안이랑 뭐 답안 쓰시는 그런 뭐 방향이라던가 흐름이라던가 그리고 뭐 어느 목차에는 뭐 어느 분량을 얼만큼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봤고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뭐 새로운 논점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따로 떼서 이제 뭐 제가 보는 노트에 붙여 놓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핵심적인 거 위주로 좀 간략하게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답안 작성하실 때뭐 답안 작성 팁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너무 안 잡혀가지고 처음에 그 기출 문제집을 강사님 걸 다 샀어요. 그래서 강사님마다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쓰는지를 먼저 봤고, 그럼 공통적으로 나오는 목차들이 있고 아니면 분량이나 이런 게 강사님들마다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아,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뭔가 공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목차를 짜는구나 그런 흐름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문제에 대한 감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답안 작성할 때 저는 좀 포섭을 좀 잘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러니까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많이 물어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에 꼭 이제 일반론을 쓰고 그 뒤에 마지막에 꼭 그 이러이러한 개념이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활용이 돼서 그 문제는 이러이러하게 해결이 된다라고 포섭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일반론 같은 것도 최대한 쓸 수 있을 정도는 좀 웬만하면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쨌든 법규도 형식이 정해져 있는 논술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형식을 갖춰서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동차다 보니까 동차들은 사실 답안을 이렇게 직접 써볼 일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1차 끝나고 난 이후로는 혼자 50점씩이라도 정말 적어도 한 20-30점씩은 매일매일 좀 써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리법 공부 방법이나 각 과목의 비율도 좀 궁금해요. 저는 실무를 사실은 초반에는 엄청 많이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2차만 계속 할 때는 실무를 거의 아침에 가서 오후 4, 5시까지 실무만 할 정도로 초반에는 굉장히 실무에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가면서 이제 1차 비중이 조금 늘고 이제 좀 뒤로 이제 3, 4월쯤 가면서는 실무를 한 30-40% 정도 줄이고 입업을 조금씩 늘려가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모든 수험생이 그렇겠지만 초반에는 정말 실무만 하루 종일, 그러니까 뭐 단과 수업이 만약에 실무가 있다 그러면 진짜 하루 종일 실무만 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그렇게 하다가 그러고 이제 법규는 제가 기본 강의부터 계속 들었어가지고 이제 네, 그래서 실무랑 법규를 가장 많이 하다가 그리고 이제 이론은 사실 거의 1차 끝나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뭐 비중으로 따지면 실무가 정말 한 70% 이상은 차지를 하지 않나. 그럼 공부할 때 제일 무슨 과목이 제일 어려웠나요? 처음엔 저 법규가 제일 어려웠거든요. 법규가 뭔가 감이 잘 안 잡혀가지고 조금 헤매기도 많이 헤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갈수록 법규는 확실히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고 양적으로 뭔가 어떻게 하다 보면 점점점 실력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실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제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뭔가 풀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좀 실무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실무는 사실 어렵긴 한데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 법규도 저는 되게 사실 흥미롭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론이 가장 마지막까지 감이 안 잡혀서 좀 제일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뭐 시험장 가실 때 준비했던 거나 뭐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는 그 도시락 싸는 게 너무 걱정,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밥을 꼭 잘 챙겨 먹어야 시험을 공부를 할 수 있는 스타일인데 도시락 싸는 것 때문에 엄청 고민 많이 하고. 도시락 중요하죠. 네, 저는 밥을 먹어야 공부가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유부초밥 이런 거 싸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 끝나고 우리 합격 예감이 들었는지, 특히 생동차 분들이라서 더 궁금해요. 어땠어요? 저는 솔직히 잔 실수가 많았어가지고 할 수 있을까 조금 간당간당할 것 같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 그래서 오히려 합격 예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합격 예감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단 한 번도 붙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고, 진짜 저는 모든 과목 까락을 생각했어요. 진짜 실무도 까락일 것 같다, 이론도 까락일 것 같다, 법규도 까락일 것 같다. 이 걱정 지나면 아 평균 8이겠다.
돌아가면서 이거 그래요? 경험했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자소서도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이제 내년 어떡하지? 내년 계획만 계속 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근데 두 분 다 법규가 이렇게 고득점인데도 약간 점수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불안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몇 페이지 썼어요? 법규 답안지? 저 딱 16페이지 썼어요. 평가사님은? 저는 원래 많이 쓰는 편이어서 21페이지 정도. 21페이지. 근데 논점을 다 맞추지 못했는데도 그 정도 점수 나온 거죠? 일단 3번은 다른 사람들이랑 점수 비교를 해보면 3번은 제가 약간의 논점 탈까지는 아니고 뭔가 안 쓴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딱히 원점이 탈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1번을 이전고시 할 때 완전 구체적 답은 알고 OX다 아니다 이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막 모르긴 했거든요. 근데 그냥 답은 알고 있으니까 답에 맞게 쓰기만 했는데 거기서 조금 빈약하긴 했을 것 같아요. 논점은 다 맞추긴 했던 거예요. 약간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러면 나의 장점은 뭐였을까요? 답안지 장점인 장점은 부분이 있었을까 혹시? 아무래도 사안포섭을 좀 많이 하려고 했고 그냥 평가사님이 그 이제 강의 때 항상 강조를 하시는 게 사안포섭을 잘 해야 된다. 맞아요. 문제를 잘 몰라도 그 사안을 잘 포섭해서 뭔가 나만의 방식으로 쓰면은 점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안 포섭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했고 아는 걸 최대한 다 적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4번도 제가 원래 20점으로 준비했던 건데 맞아요. 그것도 최대한 우겨서 다 적으려고 중요한 논점 네, 장수 판례랑. 넘치지 않고 적으려고 엄청 우겨서 적어서 4번은 좀 점수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평가사님은 어떤 자기 답안지 장점이 뭐였을까요? 저도 아무래도 포섭을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 저는 그래서 뭐 이 올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서 갑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이 꽤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이제 본론에서 좀 썼어도 그래도 사안을 해결해서 한 번 더 뭐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다라고 꼭 정리를 해주려고 노력을 했고 많이 쓰는 거는 올해 사실 논점이 그렇게 막 논점이 어려운 건 없었어서 다들 아마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좀 최대한 정리돼서 좀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저도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러니까 안다고 해서 그거를 진짜 다 적는 게 다 점수화가 된 건 아닌 것 같은 느낌? 뭔가 그 안에서 좀 관련된 애들을 최대한 썼어야 되는 느낌?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시면서 뭐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나요? 뭐 회사를 뭐 관두게 되는 계기나 생동차다 보니까 특별한 뭐 역경이나 좀 비하인드는 없는 편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약간 후회된다고 해야 되나? 후회는 아니고 조금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시험 전주에 그 주거이전비랑 축산 이런 걸 다 봤거든요. 이번에 실무에 나온 거. 네. 다 봤는데 너무 그걸 꼼꼼하게 보지 못해가지고 사실 주거이전비에 막 징병 이런 것도 나왔는데 그건 제가 못 봤거든요. 그 시험 전주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축산도 뭐 기준 마리수 이상 이것까지만 보고 그 외의 조문을 안 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험 전주에 꼼꼼히 봤으면은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조금 수험 생활에 후회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1차 직전에 코로나를 걸려서 딱 그 주 월요일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거 갈 수 있나 했는데 또 어떻게 잘 나와서 가게 됐고요. 근데 아무래도 좀 마음의 부담이 되게 컸죠.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그 주니까 뭔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그래도 이게 사람이 신기한 게 뭔가 이거 나아야 된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니까 진짜 증상도 거의 한 이틀 있다가 다 없어지고 이제 음성도 바로 받아가지고 이제 다행히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거의 뭐 정신력으로. 네. 그러면 뭐 공부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이나 뭐 스트레스 해소법 이런 것도 좀 같이 말해주세요. 저는 일단은 갑자기 옆에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그 1차 직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8과목을 볼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근데 그때도 꾸역꾸역 막 했거든요. 8과목씩. 근데 또 지나고 보면은 그때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듯이 공부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법은 저는 원래 요가를 좀 꾸준히 해왔던 편이어가지고 그냥 그 요가를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해갔거든요. 그래서 뭔가 운동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 잡으셔가지고 하시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수험생활 동안은 특별한 취미는 없었고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그냥 술은 다 먹었어요. 아. 술은 그냥 다 먹고 그냥 좀 평일에도 힘들다 너무 고된데 이러면 그냥 맥주 한두 캔 사가서 먹고 주말에는 거의 무조건 뭐 가족들이랑 맥주 무조건 마시고 술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좀 맥주 러버인데 네. 맞아요. 술 마시고 공부하면 되죠. 적당한 음주. 그럼 우리 인터뷰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지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믿고 이렇게 쭉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다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동차 준비가 사실 쉬운 건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 못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이제 자꾸 남이랑 뭐 쟤는 저래서 그래 뭐 쟤는 저래서 그래 이런 식으로 막 비교하지 말고 진짜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하면 정말 좋은 결실 있는 시험이니까 너무 지치지 않고 꼭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너무 감사합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